네,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2022년 1월 24일, 벌써 1월도 이제 다 갔어요. 다음 주면은 당연히 부정을 할 거고요. 사실 저의 삶에서 지금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하다가, 원래는 그 전에 하려고 했던 유튜브를 지금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이런 소통을 하려고 하니, 뭐 제가 아는 거는 부동산이고 이때까지 해온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컨텐츠를 할 거예요. 저는 2008년도에 첫 등기를 치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첫 투자를 했던 게 2008년도예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 시장에서 한 13년간 봐왔지만은, 지난 1, 2년 사이에 너무 가파른 상승,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 최근 1, 2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다른 이제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폭등장에서는 재미는 못 봤어요, 사실. 그래도 원래 뭐 굴러먹던 게 있으니까 기본 가락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느 사람도 그렇고 어떤 고수가 지금의 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13년간을 뭐 해오다 보니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 정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번 폭등장은 어차피 한 번은 나올 장이었어요. 물론 뭐 현 정권에서 이제 부동산에 규제를 가하니 당연히 시장 실패가 일어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더 폭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은 하였지만은, 그걸 굳이 안 했어도 이번 시장의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도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럼 그 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연립 빌라든지 맨션 혹은 이제 소형주택,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건물들이 이제 내용연수가 다 차는 시기예요. 미리 그 전에도 해왔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눈을 돌리는 시기가 그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처음에 이제 도시가 만들 때 조금씩 점점 수량을 늘려갔던 거고, 그 수량이 늘려갔던 것들이 지금 그 전에 재개발, 재건축이 했다면은, 이제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 연수가 다 찼던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데, 사실상 정부에서는 규제를 가하면서 앞에 정부에서는 이제 신도시 개발도 안 하겠다 하고, 현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가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골맞던 게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폭발적이니, 그리고 일종의 재건축을 했던 곳을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아마 토지 가격이 작은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쪽이 이제 인프라가, 아파트 그 집단으로 사는 주민들이 있으니 상권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이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0년, 40년이 넘어가니 위치는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 결국 재건축인 거죠. 그렇게 입지 좋은, 입지 깡패인 곳이 재건축이 되니 원래의 시세보다는 빵 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정부에서는 움직여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어차피 인구는 늘어난 게 예전 3, 40년 전보다는 늘어난 게 맞고, 그리고 1인 가구들도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1인 가구를 해서 뭐 오피스텔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기존의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요. 해서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고, 사실 그 만들어진 거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10년 사업이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이유가, 사실 도정법을 그 정비법을 하는, 그러니까 조합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그 동네 사는 세탁소에서 일한 누구보다 주민을 잘 아는 뭐 김씨였던 거예요. 자, 공로는 그러면은 자기도 이 도정법을 배워서 이런 파트에 공무원이 했지만은 사실 잘 몰라.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매 케이스마다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아봤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정립이 되었고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니 당연하게 이제 정비법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비 사업 자체가 되게 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돈만 던져 놓으면 올라요. 예. 지금은 한간에는 뭐 가칭 몇 구역 자기들끼리 하는데, 물론 예전에는 정비구역을 이제 시에서 지정을 했지만은 이제 뭐 주민들이 뭐 제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칭도 이제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자, 공급을 미리 했으면은 저는 이 상황은 좀 막았다라고 보는데, 공급을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큰 증폭제를 했던 게 유동성이에요. 그 유동성은 뭐 코로나 뭐 생계 지원비 뭐 이런 게 아닌, 자, 원래 이 스페이스에서 저밀에 살던 사람들이 전체가 가구 가격이 뭐 100억이라 치자.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사업이 성공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그 100억짜리 땅의 값어치에 이제 레버리지가 더 들어가는 거죠. 대출이 더 들어가고 가치가 올라가니 1000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원래 100억짜리가 있는데 이제 대출이랑 이런 걸 이용해서 900이 뻥 떠버린 거예요. 물론 가치는 900억어치가 더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 자금이 이제 번지는 거예요. 옆에 구역 아니면 옆에 재건축으로. 지금은 다른 데 투자를 안 해요. 사람들이 뭐 토지도 예전에는 투자를 되게 많이 했는데 무조건 아파트인 거예요. 사실 저도 아파트를 하는 게 맞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은 언젠가는 이것도 꺼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뒤늦게라도 뭐 상기 신도시를 하고 공급을 늘린다 하니, 그리고 용적률 완화한다 하고,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 뜨거워진 시장에 조금이라도 찬물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식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진짜 정말 잡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살 수 없는 상황. 자, 대출을 원래 70%까지 생각을 했다가 지금 50%, 40% 아예 안 나와.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최근에는 뭐 1억을 개포를 했다는 사람들도 들리고 하는데, 맞죠? 결론을 내면은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는 상승, 거기에다가 시장 개입으로 인한 실패, 그리고 뭐 유동성, 요게 저는 이번 1, 2년 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첫 브이로그고요. 브이로그 맞나? 뭐 아무튼 첫 포스팅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되게 떨려요. 지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를, 이런 독백이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다가오겠습니다. 네.